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메갈로스쿨에서 포스트리트 강의하고 있고 사유하는 법학 적성시험 운영 중인 검성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전북대학교 로스쿨 모집 요강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원서 접수 전략을 위한 기본 정보들을 한번 같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전북대학교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직어국들의 어떤 기조들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마찬가지로 리트뿐만 아니고 이제 학점도 중요한 학교다. 근데 이제 뭐 다른 학교들, 다른 직어국들 뭔가 조금씩 편차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전북대 로스쿨은 약간 인하대랑 비슷해요. 이제 모든 요소를 다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은데 인하랑은 또 다른 느낌이긴 합니다. 이제 아무리 인하가 좀 수도권의 허리라인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거기가 정량이 전반적으로 다 높은 육각형 인재를 원한다라고 했다면은 전북대학교 로스쿨은 살짝 조금 플러스를 뒤틀어가지고 이제 6개 요소 중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은 안 된다. 그러면은 합격 가능성이 낮아지는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배점 정보 한번 보시면요. 리트 점수가 40점 배점에 기본 점수 22.5점으로 실질 배점 18.5점 되고 있고요. 서류 심사 20점 배점에 기본 점수 4점으로 16점 배점 되고 있고 GPA 15점 배점 기본 점수 없어서 그대로 15점 배점 되고 있고요. 면접도 15점, 논술도 10점 그대로 배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질 반영률 보면요. 정말 선생님 말대로 고루고루 평가가 되고 있네 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우리 지금까지 다른 학교들 다 봤을 때 어땠어요? 어쨌거나 리트랑 GPA랑 어학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들이 리트 막 10점, 20점 이런 친구들이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GPA 10점, 20점 이런 친구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상향 편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실질 반영률, 실질 배점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여기서 모두가 다 함께 맞추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셋의 비중은 좀 줄어들고요. 또 기본 점수가 없는 서류랑 면접, 논술의 비중이 좀 높아 보이게끔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내부 환산식도 한번 보면요. 지금 우리 환산식이 되게 복잡해요. 저 문과여가지고 읽을 수도 없어요. 자, 근데 어쨌거나 우리 강원대학교 가 아니고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리트 점수 분포가요 이렇게 종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게 S자 곡선처럼 이게 뭔가 특정한 구간에서는 하나하나 1점 1점당의 어떠한 배점 가치가 굉장히 큰데 또 이 중간 부분을 벗어나서 완전 아래나 완전 위에서는 점수 배점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우리 리트 110점이요 30.8점이어서 120점 이랑은 36.12점으로 그래봤자 5.4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근데 많이 차이 나죠. 근데 120점에서 130점으로 넘어오면요 36.12점이 38.81점이 됨으로써 이제 2.7점 정도로 갑자기 거의 절반폭으로 확 줄어들고요. 또 리트 130점이 뭐 그럴 리 없겠지만 140점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0.9점 차이로 또 거의 절반 가까이 비슷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트 점수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구간에서 점수 편차가 확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전북대학교 정량의 살짝 하방이라든지 평균 아래 부분에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육각형 요소들에서 빠짐없이 뭐 GPA가 됐든 논술이 됐든 면접이 됐든 서류가 됐든 간에 점수를 알뜰살뜰하게 챙기면은 다소 밀리는 배수에서도 충분히 뒤집고 들어갈 수 있다는 정보가 또 하나 생기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리트 점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어떻다 그랬어요? 우리 점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배점의 가치가 점차적으로 낮아지죠. 그만즉슨 내가 나 135인데 집 앞이 바로 전북대학교여서 전북대 썼어 해놓고 서류도 준비 안 하고 면접도 준비 안 하고 그냥 탱자탱자 놀았어요. 그러면 밑에서 이런 짜바리 점수 열심히 차곡차곡 모아온 친구들한테 밀려가지고 의문사 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학교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전체 모든 25개 교 로스쿨이 다 제주대 1차랑 그 다음에 충북대학교 빼고는요 대부분 정성 반영 비율이 그래도 절반 가까이는 올라오고 있고 매년마다 이렇게 정성의 반영 비중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따라서 옛날에 제가 입시할 때처럼 나 그냥 리트로 찍어 누를 거야, 정량으로 찍어 누를 거야, 나 정량 잘 봤기 때문에 정성은 조금 덜 봐도 돼, 이런 식으로 취사 선택해서 전략적으로 뭔가 내가 잘하는 부분만 강조해서 입학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성 부분에서 실수하면 그대로 의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거는 25개교 중 23개교에서 똑같이
통하는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부 성적 같은 경우는요, GPA 2점마다 급간 점수 매기고 있는데요. GPA 2점이 떨어질 때마다 0.5점의 환산 점수가 이제 나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우리 110에서 120 넘어올 때는 리트 점수 10점에 거의 5.4점 정도 배점이 되어 있었죠. 그쵸? 그럼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 리트 10점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GPA 한 6점에서 8점 정도의 점수 편차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즉슨 내가 이 하방에 있는데 GPA도 91, 90 이렇다. 그러면은 전북대학교에서는 아무래도 1차에서 정량부터 밀려서 이제 그 2차에서 면접할 기회도 못 얻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전북대를 쓸 때 리트 점수가 그래도 하방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든든하게 GPA는 챙겨놔야 되겠죠. 또 반대로 지금 우리 이 리트 상위 구간에서는 점수 편차가 거의 적기 때문에 여기서는 GPA 4.5점 차이가 리트 점수 10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등 아무리 내가 리트 점수를 잘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 얘기했죠? 육각형 이제인데 이날이랑 다르게 이 6개 중 하나라도 빵꾸가 있으면 안 되는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GPA 있어가지고 빵꾸가 있으면 조금 많이 불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면접에 꽈락이 있다라는 점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면접에서 사실 꽈락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정말 궤변만 늘어놓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우리 작년에 리트 성적으로 합격자 구간 따져보니까 117.9점부터 125.6점까지 이제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리트 점수로 봤을 때 이거 128이라고 가정하면은 한 7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환산 점수로 치면은 2.74점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GPA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요. 여기도 GPA 중요한데 84.5가 또 붙었어요. 84.5부터 98.5까지 거의 14점 가까이가 열려있고 환산 점수로 쳤을 때 3점 정도의 편차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쵸? 해서 이제 보시면은 2.7점, 3점 하는데 우리 서류 점수에는 16점 배점되어 있고 면접 점수에는 15점 배점되어 있고 논술 점수에 10점 배점되어 있다. 자, 이렇게 우리 데이터만 놓고 보면 어때요? 우리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정성대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우리 뒤에 합격자 분포 보면요 꼭 그렇지도 않다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합격자 분포를 봤더니요 우리 아래 꼬리는 117.9부터 위로는 125.5까지 열려 있고요. 합격자 대부분은 121점에서 125.5 이 4점 사이에서 전체 90%가 다 몰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45명 중에 10%인 4명에서 5명 정도가 121점 미만에서 118점까지 내려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 1차 합격자랑 2차 합격자의 합격자 분포도 보니까 어때요?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왔죠?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잘 들으세요. 제가 이제 다른 학교들에서 이 최종 합격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정량의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했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 이 표의 축이 리트 표준 점수이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래 꼬리 다 밑에 다 잘리고 합격자 평균이 우측으로 이동했다는 이야기 뭐예요? 1차에서 저 리트들이 다 썰려 나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류로 뒤집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거나 서류 자체에 배점이 적거나 또는 서류가 막 80점, 100점 이렇게 열려 있어도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안 알려지게 주는 기본 점수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서류라든지 정성의 변별력이 떨어졌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가 수직으로 쭉 내려온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비율대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율대로 이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뭐냐? 자, 우리 1차에서 배수를 뽑죠. 3배수, 4배수씩 뽑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 1단계에서는 이게 3배수인데 최종에서는 1배수일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도 이제 3명 중에 2명은 떨어지고 여기서도 3명 중에 2명은 떨어지고 여기서도 3명 중에 2명은 떨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쳤을 때 우리가 뭐라고 이걸 평가할 수가 있느냐? 그래프가 적어도 뒤로 움직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성으로 막 엄청나게 뒤집을 수 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이 꽤 파괴력 있는 학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아까 결국은 또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인하대같이 육각형 인재 그리고 그게 조금 다른 의미로서 빵꾸가 뚫리지 않은 사람을 선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트 점수에도 빵꾸가 안 나고 그 다음에 GPA도 빵꾸가 안 나고 서류도 빵꾸 안 나고 면접도 빵꾸 안 나고 논술도 빵꾸 안 나고 여러 면에서 내가 딱 평균을 하면요 무난하게 죄송해요. 이제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도 있는 학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성과 정량의 비중이 1대1이다 라기보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하대 같이 6개 항목 중에서 하나라도 빵꾸가 있으면 안 되는 학교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다.
자, 근데 리트 점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GPA 같은 경우에는요, 좀 되게 재밌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GPA 꼬리가 또 84.5예요. 제가 아까 감탄했죠. 우와, 이걸 어떻게 썼지라고. 어쨌거나 아래 꼬리분 최종까지 합격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GPA 90 한 2.5부터 84까지 4명에서 5명 정도 존재하는 것 같고, 나머지 40명은 다 어디 있었다? 최소 92.5 이상이었고, 98.5까지가 전체 합격자의 90%가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GPA 평균은 95.8이다. 해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전북대를 좀 안정적으로 쓰고 싶은데 내가 뭐 지역 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딱히 면접이라든지 서류에서 누군가를 뒤집을 수 있는 말빨이라든지 위협이 딱히 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를 기준으로 정량 점수를 좀 체크하면 좋을까요? 합격자 작년도 평균 가지고 재면요, 나는 그래도 안정감 있는 입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출신 학부 보니까 연세대, 고려대가 각각 11명씩 작년에 뽑혔고요. 그 다음 뒤를 이은 게 전북대학교 10명 뽑혔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가 좀 유의미하게 뽑혔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점, 이제 나머지 이제 40명 정도가 다 개별 학교 이제 자잘하게 뽑혔다. 해서 이제 이거 보면은 딱히 학벌에 있어서 어떠한 어드밴티지라든지 디메리트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우리는 너가 서류에서 우리가 뭔가를 유별나게 보지도 않을 거고, 너가 정말 일반적인 정성 요소들 잘 모아오고 정말 고르게 평균을 하면 우리가 다 뽑아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재밌는 거 이제 여담이긴 한데, 우리 지금 보시면 서울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서울대는 5명 뽑혔습니다. 이게 실제로 슬슬 전북 라인부터는요, S가 점차적으로 보이지가 않는다. 이제 이거는 약간 저는 소셜 프레셔로 인해 가지고, 아, 내가 그래도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여기까지 로스쿨은 마지노선이다 라는 어떤 심리적인 기제가 작동해서 모수 자체가 현저히 적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학부 전공계를 보시면요, 뭐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공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엔 1명, 재작년엔 3명 뽑혔는데, 이것 또한 저는 모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딱히 어떤 이공계에 대한 이제 기피 현상이 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제 우리 출신 학교만 봐도 그렇죠. 우리 대체로 전공에서 어떠한 디메리트를 주는 경우에는 학벌에도 디메리트를 주는 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전공보다는 학교에서 디메리트나 어드밴티지를 주는 경우가 훨씬 더 저는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학교를 고르게 뽑았는데 전공에서 격차를 보이는 경우에 저는 모수의 문제라고 좀 판단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어쨌거나 이 육각형 요소에서 고루고루 점수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웬만하면 다 뽑아주기 때문에 우리 법학 계열 전공이 상당히 많이 포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놓칠 뻔했는데 하나 더, 자교도 선호하는 동시에 지역 인재도 잘 충족시켜서 잘 권장상들을 잘 뽑고 있다라는 점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자교라든지 또는 이제 전라도 지역 호남권 이제 대학교 출신자라고 한다면요, 지균을 전략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살짝 정량 평균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6가지 요소 중에 살짝의 빵꾸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믿고 질러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 정말 이제 높은 확률로 우리 아까 아래 꼬리 같은 경우에는 지균이 그래도 모든 아래 꼬리가 다 지균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반수 가까이 있는 지균인 경우가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균인 친구들은 아, 내가 리트가 117, 118이 나와도 한번 지원을 해볼 수 있겠구나, 나머지 요소가 다 평범하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자교 버프 낭낭하게 챙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제 저는 이제 지균으로 추정하고 있기는 한데 118점 정도 나오면은 내가 뭐 지역 인재라든지 뭐 또는 뭐 특이 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꼈을 때 입학할 수가 있겠고, 대체로는 그래도 121점 정도는 넘어줘야 되고, 더 안전하게 가고 싶으면은 123.8 이상은 나와줘야 내가 여기서 내가 좀 후덜거리지 않게끔 안정적으로 입시 준비할 수 있겠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자기소개서도 한번 볼 건데요. 우리 전북대 로스쿨 같은 경우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뭔가 물어보는 거 되게 많아요. 학업생활 써라. 여기에는 뭐 학업방법, 학업 성취도, 관심 학문 분야, 학술활동 이런 거 써도 되고, 자기개발 및 학업의 활동 이런 거 써라. 지원 동기 및 졸업 후 진로 써라. 근데 다른 학교들은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을 다 항목으로 제시하고 개별적으로 각각 글자 수 몇 자라고 제시를 해주죠. 근데 우리 전북대는 재밌는 게 뭐다? 1900자 이내에서 네가 알아서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되게 재밌습니다.
내가 정말 자기소개서를 잘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기서 문항의 순서라든지 글자 수 배정이라든지 또는 증빙 파트의 비중이라든지 또는 비문 파트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정성 요소가 많고 글솜씨가 꽤 있고 자기소개서 쓸 줄 안다라는 전제하에서 정말 정성에서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떠한 전략적인 안목을 빛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요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면에 내가 정량만 평균을 채웠지 서류는 그냥 남들 쓰는 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이 순서대로 그냥 줄줄줄 쓰거나 또는 뭐 무정성 또는 저정성이어가지고 뭐 성적 증명서에 있는 내용만 줄줄 쓰면서 막 제가 1학년 때 뭐 민법 연습을 뭐 수강하면서 A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이때 막 어떤 공부를 했고 이런 걸로 1900자 다 채울 친구들은 다소 불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서류심사 20점이요. 이미 핵심 수학 역량, 학업 충실성, 수업 적합성 세 항목에 대해서 1점에서 5점까지의 배점 파트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 잘 쓰는 친구도 어차피 그렇게 하고 있긴 하겠지만은 애초에 항목 꼬리거나 또는 증빙 목록표랑 자기소개서 구조 이제 1대1 대응시켜서 구조 짤 때부터 내가 어떠한 배점 파트를 어떠한 구간에서 노릴 것인지도 같이 기획을 한다라고 하면 정성 점수에서 꽤 높은 점수 챙겨서 정량 점수 이제 조금씩은 뒤집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계속 한번 보면요. 그럼 이제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친구들이 쓰면 좋느냐. 자, 적어도 리트가 120.8 이상이어야 조금 마음이 놓인다. 그리고 저는 그래도 121.8, 122.2, 122.2 이상을 쓰면은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리트가 두 자릿수는 안 돼요. 이제 가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리트 100점 때도 솔직히 가기 어렵죠. 그쵸? 최소 115 이상부터는 우리가 좀 써보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계속 이야기하지만요. 자교 우대 좀 있어 보이고 또 직윤 많이 잘 뽑아주고 있다는 점 확인되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들은 내가 정량이라든지 정성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한번 믿고 써볼만 하다라는 점. 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육각형 이제 지방의 인하대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육각형을 다 잘해야 된다라는 느낌보다는 육각형에 빵꾸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하셔가지고 배수도 배수로 고려하셔야겠지만은 정말 내가 면접 잘할 수 있나? 내가 면접의 평균치라는 걸 알고 그 정도를 맞출 수 있나? 서류, 자기소개서 이제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내가 그 올라진 자기소개서의 평균적인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나? 이런 것도 이제 면밀히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내가 이런 6개 요소 중에서 짜바리 점수를 계속해서 남들보다 더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빵꾸가 하나쯤 있어도 그거를 우리가 메꿔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빵꾸는 뭐 높은 확률로 리트 점수일 것 같은데 116.9가 들어간 거 봤을 때 우리가 아예 메꾸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재작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아래쪽 라인들이 리트 평균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 점은 여러분들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러한 기조가 겨우 1년 동안 바뀐 거여가지고 우리가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전에 정성을 좀 많이 보는 학교들도 뭔가 정성보다는 정량을 조금 많이 보는 것 같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 학교들도 지금 아래쪽 직어국과 지사림 라인에서는 좀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데이터 한 3개년치 모아가지고 같이 비교해보면서 실제로 이게 점차적으로 정량의 반영을 좀 더 비중을 늘리는 것 같다 또는 정성의 비중을 늘리는 것 같다를 비교해보시면은 원서 전략 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는 강원대 로스쿨 보면서 이제 직어국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